예, 해보죠 뭐. 파이팅.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는 토성면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박혜정의 스토리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군의 지역 홍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박혜정의 스토리온입니다. 오늘은 고성 동광 119 센터에서 김연수 센터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방관이니까 새해 인사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을 빌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동광 119 센터를 동광 119 센터 분들을 소방관들을 도와주시는 단체입니다. 토성 여성의용 소방대에서 총무부장님 이순란 총무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성 여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이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도 토성 여성의용 소방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맡고 있는 박혜정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스토리온을 열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요즘 감기가 아주 너무 심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셨나요? 예, 아직까지는 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란 씨는 네, 저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칼칼하신 것 같은데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분들이라 일반 우리 주민들께 알려주실 수 있고 또 필요한 이런 정보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모시게 됐어요. 네, 우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김연수 센터장님 개인 소개를 좀 우선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스토리온 작가님? 뭐라 해야 되나? MC? MC?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소방서 동광119 안전센터를 맡고 있는 소방경 김연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 국가 비밀인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올해 59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면 저도 소방관 옷을 벗어야 되는 안타까운 시기가 왔습니다. 60세가 정년이시죠? 네, 60세입니다. 우리 이순란 총무부장님은 저는 아예진에 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시군요.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모신 이유가 요즘 또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또 4.4 산불 같은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좀 조용한가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 고성군 지역에는 큰 산불이 없는데 지금 그 매스컴에서 보니까는 네. 사상 유례 없는 막 건조 장기간이 지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한 건조주의보가 40일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희 그 소방관계 측에서도 화재가 나면 어떨까 하고 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녹화를 하시면서도 사실 핸드폰을 꼭 쥐고 계세요. 네. 늘 이렇게 마음이 좀 늘 긴장 상태로 계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니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의용 소방대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연기 뭐 타는 냄새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직업이시니까 뭐 더 하시겠죠. 하여튼 같이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렇게 건조주의보라 또 비상이긴 한데 또 이런 화재가 제일 많이 나나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나나요? 통상적으로 뭐 사고라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죠. 교통사고. 네, 전국적으로 뭐 차량이 많다 보니까 네.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데 그 우리가 출동하는 또 건수로 보면은 또 교통사고보다는 우리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네. 벌집 사고에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이 출동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 한 해 구조 출동을 한 1,000건 이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는 벌집 출동이 한 50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뭐 한 200건. 아니 벌집은 그러면은 계절이 있나요? 특별히 또 많이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하는 때가 있는 거죠. 벌집은 주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들어올 때 네. 이때에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죠. 항상 보면은 가을에 제일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출동 벌집 건수로 제거 보면은 때문에. 가을이 네. 제일 많죠. 그거는 그럼 벌들은 그 가을에는 겨울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겨울에 되면 말벌들이 이제 월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네. 차츰 이제 사라지는데 네. 그때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야외 활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뭐 산행. 여러 가지 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벌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신고와 많은 출동에 나가고 있죠. 아 그런 것까지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통사고죠. 뭐 저희들이 뭐 고성군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해안 쪽에 관광지다 보니까 네. 서울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이쪽 동해안을 또 많이 찾는 것도 좋은데 반면에 교통사고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네. 많이 네.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주목이 되는 게 우리 동해안 쪽에 저쪽 양양부터 쪽 고성, 현내 이쪽까지 우리 서핑이 또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엄청 보니까는 유명해졌죠 요즘. 하여튼 뭐 젊은 친구들이 우리 동해안을 찾아와가지고 즐기는 건 좋은데 네. 즐기다가 보면은 간혹 안전사고가 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출동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하여튼 즐기시고 노는 건 좋은데 좀 안전을 좀 신경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지는 거죠? 물에 빠지는 사고. 빠지는 거가 아니고 예. 이런 그 서핑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기구를 갖고 아, 움직이니까 기구하고 다치는. 부딪히고 또 뭐 바다에 이게 뭐 밀리고 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그 큰 사고는 아닌데 네. 자그마한 안전사고가 몇 건씩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집 제거가 제일 많으시고 예. 교통사고. 그리고는 여기는 여름에는 뭐 물놀이 때문에 또 익사사고나 이런 게 많겠지만은 뭐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많은 건수는 아닌데 하여튼 예. 저희들이 또 이런 그 서핑도 많이 하지만은 네. 여름철에는 또 그 스쿠버를 또 많이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쿠버를 이렇게 강습을 이제 안전한 장소에 받고 또 이런 현지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들어가다 보면은 간혹 그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몇 년 전인가 우리 여기 아야진 쪽에서도 한 2명이 이런 그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저도 출동해가지고 한 3일 정도 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스쿠버에 관련돼 있는 사고도 간혹 빈번하게. 예,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여기 워낙 산불이 그냥 크게 2번, 3번 난 이거 때문에 사실은 자잘하게 또 출동도 하고 그래서 산불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또 그거는 아니라 어찌 보면 다행스럽네요. 그냥 벌집 제거에 더 바쁘시다고 하니까. 예, 산불이 워낙 네, 워낙 너무 크고 커서 예. 또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또 뭐 방송국에서 계속 이게 매스컴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산불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산불이 나기는 많이 나는데 네. 그렇게 뭐 다른 건수에 비해서는 숫자가 작지만은 그렇죠. 예. 규모별에서는 당연히 월등히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불이 나든 뭔 불이 나든 사고가 나면 이렇게 뭐 신고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신고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아, 정확할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예. 너무 철두철미합니다. 아, 뭐 요즘은 간혹 이런 농촌 지역에 보면은 화목 보일러를 떼는데 네. 화목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통에서 이거 연도라 그러죠. 네네. 연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보면은 아 이게 가정용에서 난방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해서 다시 좀 기소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고는 너무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네. 어느 지역 뭐 어디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네, 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거군요. 그래도 예전에는 뭐 불이 났어도 그 위치나 이런 걸 정확히 또 얘기를 못해서 막 그 찾아가는 데 또 애로사항도 있고 예, 그렇죠. 도로 막힘도 뭐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다고 해서 좀 염려를 그때 당시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많이 됐나 보네요. 아, 많이 됐죠. 네. 제가 소방에 들어온 지 한 30년이 넘었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그냥 무슨 골짜기 어느 집 누구 이름 찾아가는데 한참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저희 소방차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지역마다 도로명이 있어가지고 도로명 몇 번 딱 되면은 네.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뭐 찾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간혹 산이라든가 이런 그 표시가 없는 데서 사고 났을 때 예. 이럴 때 그 신고를 조금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어딘지 위치를 정확히 얘기를 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그 강원도 소방서는 이런 그 신고 앱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자기 핸드폰에 깔으면은 자기가 거기 있는 위치를 신고만 하는 그 위치가 바로 핸드폰에서 뜨고 그리고 요즘 뭐 산에 가면은 위치를 자기가 전혀 모를 때는 예. 그 전봇대라고 말하는지 뭐 전주대라든지 예, 예. 전봇대.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숫자 남바랑이 고유 그 남바가 있는데 그 네. 남바를 보고 아 자기가 요 남바가 어떤 거다 이렇게 불러주면은 우리가 바로 찾아갈, 찾아갈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의 이정표를 말할 수 없을 때는 그런 이제 전봇대의 그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지자체에서 그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정표를 네. 많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가 뭐 심신계곡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든지 뭐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예. 우리 그 산에 갔을 뭐 사고가 낙상 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뭐 위급할 때는 막 헬기가 뜨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 헬기를 뭐 막 부를 수는 없는 건데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주로 이렇게 좀 부르게 되나요? 뭐 그 환자 상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우선 그 구조 현장이 우리가 육상으로 갈 수가 있는지 아, 뭐 우리가 육상으로 걸어서 뭐 3시간 4시간씩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산에서 뭔 사고가 났을 때 보면은 어디는 가면 중턱에 이렇게 그 헬기가 설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는 그렇죠. 곳도 예. 있고 그렇던데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저 지금 우리 이쪽 고성에서 가까운 데는 뭐 그 설악산 예. 설악산 쪽에서 뭐 대천봉이라든 이런 그 정상 쪽에 이런 데서 우리가 도보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한 3시간씩 4시간씩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헬기 구조가 우선이고 뭐 기타 뭐 이런 시내에선 뭐 대부분 다 우리 구조대가 다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 우리 의용소방대에서는 왜 그러세요? 의용소방대에서는 또 이제 내일 당장 또 우리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훈련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대부분 좀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 네. 내일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네. 주변에 그 무단 정차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제일 출동에 애로사항이 이제 지연이 있죠.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캠페인을 하는 게 이제 프랜카드로 네. 캠페인을 하고 또 전단지도 돌리면서 지역 주민한테 안내를 하는 행사를 하고요. 네. 또 보니까 그건 이제 정기적인 행사고 네. 이제 화재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 센터에서 연락 오는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출동을 하고. 예, 출동해서 뭐 저희는 이제 여대들은 보통 서포트하는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뭐 소방대원들 또 힘들게 작업하실 때 물이나 음료 제공하고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조금 하는 정도. 네, 남대 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잔불 잔불 처리나 정리 그런 같은 거를 것도 이제 해주시고 하게 되죠. 예, 더 예. 많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돼주시는 편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의소대에서는 꼭 불 났을 때보다 각종 어떤 큰 자원봉사, 예, 그렇죠. 행사가 저희 있을 시에 자원봉사 예. 단체다가 보니까 예. 이제 고성군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떤 일을 주로 했었죠? 지금 저희-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는 네. 지역이 이제 저희가 아야진의 해수욕장이 좀 크잖아요. 네, 유명하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 자연정화 활동 네.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예. 정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좀 하는 편이고 예. 고성군에서 하는 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네. 뭐 어르신들 돌봄, 예, 예, 돌봄 저 케어도 죽봉사나. 하고 죽봉사도 하고 예전에는 송편 빚기를 네, 했었는데 명절에는 이제, 송편 예. 빚어서 또 그 독거노인들 예, 예, 찾아뵙고. 예, 찾아뵙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올해는 예. 이제 소박죽을 끓여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고 대부분은 이제 소방서에서 하시는 일을 서포터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예,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 우리가 이제 화재가 일단은 저희가 제일 또 좀 무서우니까 그렇죠. 화재 시에 늘 들어도 사실은 잊어버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화재가 났을 시에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대피 요령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이럴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네. 소방에 대해서 네.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우리 화재 예방인데 네. 우선 화재 예방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맞아요. 이건 지나치지 않는데 근데 화재가 났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참 관건입니다. 우선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고입니다. 신고. 뭐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타는 냄새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선 신고를 하십시오. 먼저. 내가 이거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죠. 가장 먼저는 신고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첫째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응급 환자도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우선 신고를 해 놓고 그다음에 소화기를 찾든지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이걸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은 무슨 뭐 사고라든가 화재가 느꼈다면은 신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가정마다 다 뭐 소화기도 다 있고 네. 또 건물에는 뭐 거기에 맞는 소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움직이는데 하여튼 화재 신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주위에 소화기가 있으면은 바로 소화기를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조치해 주시고 우선 소화기를 사용하시는 거는 우선 자기가 이 화재를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도 뭐 많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화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당황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선 침착해 주시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침착하게 해서 화재 현장에 소화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차분하게 좀 심호흡을 한번 해주시고 아무리 급해더라도 급해더라도 바늘에 이 꼬멜라면 실을 중간에 묶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침착을 하고 가서 소화기를 갖다 땅에다 놓고 왼손으로 소화기를 잡고 네. 오른손으로 그 안전핀이라고 해서 안전핀을 당겨 놓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왼손을 눌러가지고 화재를 이렇게 진압하는 침착함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한 16년 의소대 활동을 했는데 자수할 게 있어요. 저는 창피스럽게도 저희가 제 가게를 제가 운영할 때인데 창피해서 이거 말해도 되나? 창피한 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다른 분들이 좀 이거를 좀 생각하실 수 있게.
그 쓰레기장 이렇게 각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놓잖아요. 아파트 예, 같은 예, 데도. 그렇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책도 쌓여져 있었고 분리수거장이니까 책도 쌓여져 있었고 플라스틱 통이 아주 그날따라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게 이제 약간 담배를 피우다가 거기가 외국인들이 좀 상주하는 곳이었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째를 털면서 아마 이게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털고 이 사람들은 이제 껐다 생각하고 올라간 건데 거기에 정말 그 한 이렇게 한 뼘 정도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가서 이제 소화기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문턱에 소화기가 있는데 제가요 그날 물이 안 나온다 해서 물을 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가서 물통을 들고 온 거예요. 물통을 들고 막 와서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돌아서서 온 거리가 진짜 몇 발짝 되지도 않았는데 그 플라스틱 그렇게 이렇게 농장만하게 쌓여있던 플라스틱이 다 없어졌고요. 녹았어요. 금세 녹았고 멀리 있었는데도 금세 녹았고 그 책이 불이 붙어갖고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바가지 하나 떠가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금방 불이 그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아니, 한 7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큰 불이 난 적도 여기 이제 제 주변에 없었고 그래서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물 갖다가 그거 요만큼 탔으니까 그거 부어서 끄면 되겠다 했는데 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게 되는데 이게 소화기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 물을 가지고 간다는 게 제가 저한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아유 뭐 큰 피해가 없었던가 네, 본데 아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끄긴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서 웃는 거 보니까 큰 피해가 없었는가 봐요. 네. 저희 그 소방 쪽에서는 우리 골든 타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화재가 5분 이상이 지나면은 네. 자기가 대응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하여튼 빠른 신고가 피해도 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신고를 가장 우선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4.4 불 때도 불씨가 그렇게 확 날라서 내 눈앞에서 날라서 저쪽 뒷집이 타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진짜 불 소리만 나도 이제 진짜 콩알만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대피할 때는 신고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피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가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뭐 가장 많은 집이 이제 집인데 네.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우선 소화기로 우선 화재 현장을 끄든지 못 끄든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화재 났을 때 소화기를 우선 뿌려 놓으면은 네. 화재 확산이 많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그 화재 났을 때 소화기를 뿌려 주시고 그리고 그 방문을 반드시 잠가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문을 열어 놓으면은 외부 공기하고 이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는 화재 번지나요? 확산이 빠르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주방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런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방에다가 정확하게 화점에다가 불을 뭐 소화기를 쓰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그 방에다가 소화기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그 가루가 날리면서 연소 확대를 막아주는데 그리고 문을 닫아주고 그리고 뭐 끌라고 하지 마시고 우선 인명이 중요하니까 다치지 않게끔 빨리 대피해 주시고 그리고 좀 아파트 같은데 이런 대형 건물에서 또 화재 났을 때 대피할 때는 우선 이런 대형 건물에서는 비상벨 소리가 날 겁니다 아마 화재가 나면은 그 소리가 나면은 뭐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스톱해놓고 우선 안전하게 대피를 해주시죠. 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빨리 좀 대피해 주시고 또 그 대피하는 데만 연기가 났다. 그러면은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스톱이 될 거니까 엘리베이터는 타지 마시고 그리고 하여튼 계단으로 내려가시든가 또 아니면 옥상으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데 요즘은 또 방범 때문에 옥상 문을 다 잠가 놓으셔가지고 절대로 옥상으로 올라가시면은 더 이상 대피할 데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가지 마시고 하여튼 계단으로 내려가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래층에 불났을 경우는 그것도 아래층에 불났을 때도 위로 연기가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그때도 이쪽 복도에는 연기가 네. 안 나와 있으니까 복도에서 지금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근데 있습니다. 막 자동적으로 불이 나면 아파트에서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층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문이 잠겨 있는 곳이 예, 많군요. 옥상으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잠금 장치를 풀어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간혹 이거를 자물쇠로 잠가 놓는 경우가 있어. 이게 옥상 문은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개방되게 열 수 있게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곳이 있군요. 방범을 또 위해서 청소년들이 또 올라가서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고 할까봐. 이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상충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재와 감지를 동시에 옥상 문이 이렇게 개방이 되게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질식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구가 없을 경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내려갈 계단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래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이렇게 하겠는데 만약에 단독집인데 내가 내 집에 불이 났는지 모르고 잠들다가 너무 비극적인가? 아니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또 뭔 방법이 없나요?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출구는 한 군데는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누가 뭐 지하실에 가다 놓지 않은 이상에는 알겠습니다. 출구가 있으니까 우리 저희들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갈 때 뭐 이런 네. 뭐 식당이라든가 뭐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자기가 어디라든가 뭐 이런 큰 이런 공연장에 갔을 때 네. 이럴 때는 자기가 들어가는 이런 동선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도망을 어떻게 나갈까를 미리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저기에 이제 영화관 한번 가셨는데 맞아요. 영화 네, 보기에는 영화관 가면 그런 사전에 그런 대피로를 안내를 하는데 네. 그게 뭐 영화 볼 생각에 잘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좀 유심히 보셔가지고 그리고 비상구 표시가 녹색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것만 알아둬도 그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을 좀 기억을 해뒀다가 좀 뭐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방향으로 좀 대피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지하에는 뭐 좋은 노래방도 있고 뭐 놀러 갈 자리가 많은데 저희들도 뭐 간혹 술 먹고 노래하러 지하실에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를 생각을 해놓고 여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2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rning, purple moonlight. I think I'll take it, walking the bar.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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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beautiful day. 이게 라디오라서 우리는 보이지만 I've got someone waiting for me. 목소리만 나봐요. When I see her, 그러니까 없는 걸 그냥 아니 호흡을 해주시라고 같이 네, 뭐 이렇게 그러는 편인데 근데 목소리가 안 들려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힘든 거 없잖아요. beautiful Sunday. 보이는 라디오인지 몰랐어요. This is my beautiful day.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Oh my, it's a
뷰티풀 선데이 아주 흥겹게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최근 있었던 뭐 큰 화재 같은 거나 뭐 큰 사고 같은 게 있었으면 그 내용 들어보고 그리고 에피소드 좀 더 들어보고 또 제일 어려웠던 이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즘 최근에 뭐 어떤 화재나 아니면 사고나 뭐 있었나요? 좀 그럼요. 중요하게 났던? 예, 저희 뭐 소방서가 바람 잘 날이 없듯이 매일 사고가 납니다. 근데 네. 특별하게 요 최근에 화재 2건이 있었는데 아주 네. 그 특별한 화재라 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 11월 25일 날 17시에 화재가 났었는데 네. 이날은 진짜 저도 한 30년을 이건 어디에서? 우리 그 토성면 금강정리에서 화재가 났는데 네네. 저도 한 30년을 소방관 하면서 불을 꺼봤는데 뭐 이날. 화재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었는데 네. 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이 뭐 태풍에서 뭐 여기 그 기록상으로 보니까는 뭐 수치상으로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6.5 세크 퍼세크라 나오더라고. 제가요, 26.5m. 너무 추워서 그날 호수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우리 이렇게 활동한 중에. 우리 또 여기 내오신 우리 의용 소방대원들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예. 와 그때는 저희들은 뭐 두툼한 소방복을 입어서 안 추웠었는데 우리 의소대원님들이라든가 뭐 기타 그 유관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추웠어요. 추위해서 떨었을 예. 거예요. 그때 이때 화재에 진압하는데 하여튼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아주 많은 곤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의소대원님들하고 또 유관기관에서 같이 화재 진압하다 보니까 네. 다행히도 대형 산불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참 다행이었어요. 다행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난 12월 때 얼마 안 됐죠. 예. 12월 17일 날 고성군 주강면 구성리에서도 또 환불이 났었어요. 이때도 그 기와집 2채가 다 탔는데 이날도 추운 날이었잖아요. 예, 예. 이날도 이 호수 다 얼고. 공교롭게도 하여튼 이런 화재가 나는 데는 춥거나 바람이 불거나 네. 이럴 때 바람. 근데 저희들이 이런 화재 현장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의소대원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추운데도 저희들을 도와주신 거 보면은 저희들보다는 우리 의소대원이라든가 뭐 시군청에서 일하신 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늘 진짜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이 직업분들이라서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그냥 조마조마해요. 저희도 보면서 옆에 저희는 불 끄러 그날은 정말 뭐라 그럴까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냥 호수로 물을 뿌리잖아요. 차가 와서 소방차가 와서 호수로 물을 뿌리는데 물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또 가서 받아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 호수가 물을 뿌리는 사이에 물이 얼어요. 그래서 호수에서 물이 안 나오고 그리고 잔불 정리할 때에도 그 잔불 정리하는 호수가 얼어서 저희가 잔불 정리를 하러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못 뿌렸어요. 근데 막 진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막 진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려서 불을 꺼야 되는데 물이 얼어서 못 나가는 것.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이게 요즘 나는 불이 다 그거죠. 저 장작불. 예,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그 난방을 화목 보일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 보일러도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데 이거를 잘못 사용한다든가 조금 재처리할 때 타고 나면 재를 좀 완전히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재를 한 군데다가 딱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시 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든가 그리고 이번 화재처럼 강풍이 분다든가 이럴 때는 그 연통으로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화기가 역류를 해 가지고 불티가 거꾸로. 불티가 튀어서 불티가 그 옆에 쌓아놓은 장작더미라든가 이런 데 옮겨 붙어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에서 그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 화목 보일러 옆에는 가연물을 최대한 멀리 떨어놓고 그리고 재처리할 때는 좀 물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꺼졌다는 거를 좀 확인 좀 2번, 3번. 옛날에 그 포스터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포스터가 예,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절실하죠, 거, 예, 요즘. 이런 거를 좀 약간 게을리하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꺼진 물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아, 그날 바람 진짜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불 나는 날은 그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까요? 아, 그래서 불이 납니다. 너무 신기해. 그래서 불이 나는 거니까. 아 정말 또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건요. 아이고 또 아픈 기억을 또 들춰주시네. 아 제가 여기 고성 오기 전에 태백 소방서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고냐면은 그 아파트의 그 베란다 쪽에 이런 테이블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 테이블이 엄청난 재앙으로 올지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사고냐면은 엄마가 딸을 등교시키기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꼬맹이가 엄마 모습을 보겠다고 베란다 쪽에 책상 위에 보고 이렇게 넘겨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머리가 무거우니까 추락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중심이 확 앞으로 그렇죠. 머리 쪽으로 쏠렸고.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 탁자 위에 화분, 탁자 위에 뭐 그릇 이런 것들은 모든 게 그 아이한테는 흉기로 돌아오니까 하여튼 모든 것을 좀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떨어진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사고를 좀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마들이 이불을 털을 때도 어떤 어우. 때는 진짜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막 털다 보면 균형이 휘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데 진짜 별게 아닌데 할 때 그럴 때 사고가 또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럴 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기억 남는 거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소방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사사고 난 게 있었거든요. 저는 뭐 햇병아리가 솜털도 뽀송뽀송할 때 세상에. 출동을 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전문용어로 소사자라 그러죠. 소사자 불에 타서 이렇게 준 그런 현장을 갔었는데 아이고. 그 사건을 보고 아 내가 소방관을 관둬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출동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맡았을 때가 기억에 남고 하여튼 뭐 저희들이 많은 사건 사고가 다 기억에 남지만은 이런 기억들을 이제 차츰차츰 지워야지 이거를 머리에 계속 갖고 있으면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뭐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또 그런 일도 있지만 뭐 뭔가 해프닝으로 끝났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엄청 큰 뭐 아니 그 혹시 이제 그 요즘에는 그런 거 없나요? 그 허위 신고. 아 요즘은 허위 신고는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엄청 많았죠. 제가 좀 황당한 신고를 받았은 건 덜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9 신고를 줬다 보니까 화재 신고를 많이 받는데 네. 간혹 그 안개하고 연기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신고하는 놈이 있어서 맞아요. 요즘 우리 지역에는 뭐 산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는 산 중간 정도에 이런 연기가 같은 게 보여. 그래가지고 아 어디 쪽에 지금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화재를 아무리 찾아도 화재가 없는 거야. 근데 다시 그 신고자한테 물어 전화를 해보면은 아 나 거기서 분명 내가 연기를 봤다. 응? 그래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서 거기서 나가서 뭐 1시간씩 헤맨 적도 있고 이런 해프닝은 있습니다. 안개, 구름 뭐 이런 걸. 그렇죠. 보고. 이게 봄에 이게
산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게 연기하고 이게 구름하고 잘 구별이 안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신고는 간혹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소대 출동을 나가서 이제 그 연합으로 단체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가서 나가서 이제 저희 의소대나 방범대에서 보통 이렇게 교통 순찰 뭐 이런 거 교통 통제를 좀 해주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그래도 대복이 잘 나와서 그 의용소방대라고 딱 써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운전자들이 좀 이렇게 말을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저쪽으로 돌아서 가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복을 입고 그냥 복만 들고 이거를 했을 때에는 뭐 당신이 뭔데 나와서 이런 걸 하냐는 식으로 그냥 무시해요. 그냥 가버려요 차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의용소방대가 그래도 많이 좀 활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려져서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통제를 하면 이제 잘 지켜주시고 수고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네. 분들도 있고 우리 이순란 총무부장님 혹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일 뭐 아니면은 즐거웠던 일, 보람된 일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겁이 워낙 많아서 사실 화재 네. 출동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네. 꼭 그런 날 화재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출동하라고 문자가 뜨잖아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책임감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맞아요. 되는데 이 마음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가야 되고 그 가면은 또 어떻게 상황에 뭐 도움이 맞춰서 될지 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될지 안 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장은 출동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느 가게 앞이 바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바닷가에서 뭐 조난 되신 분이 이제 이렇게 떠내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거길 그 앞을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네. 저 막 덜덜덜덜 떨려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또 심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의용소방대로서의 자질을 그러니까 의심하는 순간이 되는 아니 거죠. 그런 때는 당연히 그런 마음은 처음에는 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뭐 되게 용감하게 간다 해도 사실 저는 제가 못 가서 남편을 빨리 가보라고 살았나 좀 가보라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또 용감하게 또 마음을 다지고 또 옆에 가서 뭔가 좀 도움 될 수 있는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혼자는 못 하는데 네, 이제 맞아요. 같이 가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라면 사실 엄두도 못 낼 일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태까지 해오고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 소방관들이 최일선에서 막아줄 테니까 아우, 뒤에서만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센터장님하고 총무부장님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요. 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서 혹시나 좀 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은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네. 소방에서 요즘 가장 시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우선 뭐 저도 차를 끌고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가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를 그 주차선 외에다 주차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파트 단지에 이 야간에는 다 이렇게 귀가해가지고 주차를 하시는데 소방 차량이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소방차가 화재 현장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입구부터 주차를 다 해놨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소방 차량이 현장까지 못 가니까 하여튼 뭐 자기 집 앞에서 주차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조금 소방 차량이라든가 긴급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길을 열어 주십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요번에 저 산불이 났을 때에도 그 집 다 타가는데 그 차량 한 대가 딱 막고 서 있어서 그 바람이 너무 불고 그래서 그 건물을 부셔야지만 이 불을 통제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문 앞쪽에 차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외국 같으면 이런 걸 그냥 파손시키고 들어가잖아요. 불이 더 위험한 거니까. 무조건 파견하는 건 아닌데. 아니 이제 하여튼 뭐 이게 간혹 이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뭐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나라 소방법에도 그런 예. 강제 집행이라는 법이 있는데, 있어요? 예,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집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리고 이거를 집행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또는 법령하고 이게 또 상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길에 막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도 그거를 파괴하고 제거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하는군요. 예, 그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그날도 뭐 한 좀 긴 시간을 그 차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못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차는 주차장에 꼭 하시고 그리고 불법 또, 주차를 예. 하지 않아 주셨으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즘 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는 이런 또 빙판에 관련돼 있는 이런 교통사고가 또 많이 발생해요. 빙판, 예. 그 저희들은 또 이 동해안 쪽에 이런 또 해안가가 겹쳐 있다 보니까 도로에 그 결빙이 된 거를 이런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잘 인지를 잘 못해.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살얼음 얼음 거를. 아침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외부 기온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도로에 결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좀 체감을 좀 느끼셔가지고 이런 그 뭐 다리라든가 아니면 고가도로라든가 음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이런 블랙 아이스, 네. 까만 얼음,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얼음이 얼려 있다는 거를 좀 감지를 하시고 조금 좀 속도를 늦춰주시고 서행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거리 좀 충분히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동해안을 찾아서 오셨는데 사고 나지 않게끔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워낙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센터장님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청해 드리면 나오실 거죠?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퇴임 기념식으로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순란 총무부장님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네. 한 가지 또 딱 예,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끝나려니까 조금 아쉬운데 네, 저희 이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는 간혹 그런 그 농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산물을 소각하다가 대형 산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즘은 그 법령이 조금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집에서라든가 농촌 이런 산림이라든가 이래서는 절대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저희 소방법에서도 접촉이 되고 산림보호법에도 접촉이 되고 네. 또한 폐기물법에도 접촉이 되니까 작은 쓰레기 소각도 전혀 용납이 안 되니까 네, 전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현수 동강센터장님과 이순란 총무부장님을 모시고 사고 시 안전대처법과 소화기 사용법, 신고요령법, 의수대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성에 거주하시고 안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신체 건강하신 분, 협동심이 강하신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남성 의용소방대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세상이 겨울을 만든 이유는 사랑과 행복의 온기를 서로 나누면서 따뜻하게 지내라는 의미라고 해요.
날씨는 많이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혜정의 스튜디오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